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신경과학은 뇌와 그리고 척수를 포함한 신경계의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시, 신경과학은 뇌와 그리고 척수를 포함한 신경계의 장애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한 그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다양한 신경 임플란트의 기능을 연구해 왔다. 그래서 신경 임플란트라는 거는 신경을 이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것들은 앞에는 이 신경 임플란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신경 임플란트들은 신경계에 이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칩과 같은 기기이다. 됐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연구자들은 신경계에 이식할 수 있는 컴퓨터 칩과 같은 의료기기인 신경 임플란트의 다양한 기능을 연구해 왔대요. 그 다음,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ed가 아니라 뭐가 나왔다? ing가 나왔다. 자, 해석을 해보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을 신경 임플란트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와도 되고 ing와도 되기 때문에 to integrate라고 쓰는 것 대신에 integrating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integrate A into B 하면 A를 B에 통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신경을 이식하는 신경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요즘에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이 인공지능을 신경 임플란트에다가 통합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넘어가서 indisposed. 그래서 우리는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의 놀라운 장점, 이게 첫 번째 목적어야. 그냥 두 번째, 그것들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세 번째,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를 둘러싼 윤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총 3가지에 대해서 뭐 할 거다? 살펴볼 거래. 첫 번째가 뭐다?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의 놀라운 장점, 그 다음에 이것의 미래에 대한 잠재력, 그리고 세 번째, 이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를 둘러싼 윤리적인 우려까지. 됐죠? 자, 일단 first, 첫 번째로 let's explore, 살펴봅시다. 뭐를 살펴보자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이 놀라움을 유발하는 기술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놀라운 기술이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AI를 기반으로 한 신경 임플란트는 의료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뭐 한 거야? 보여줬습니다. 끊고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solution to A 하면 A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면서, 자, 그래서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해석하고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AI 기반의 신경 임플란트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넘어가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신경 임플란트는 파킨슨 병과 같은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과 같은 뇌와 관련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 임플란트가 사용이 된대요. 여기까지 했지? 이러한 임플란트는 전기적으로, 그 다음 괄호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지.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요거 이렇게 수석을 할 거야. 근데 얘가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부사적용법의 결과거든? 그럼 이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앞부분을 쭉 해석하고 그 결과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해석을 볼게요. 이러한 임플란트들은 전기적으로 AI의 도움으로 적절한 때에 뇌의 표적
부위를 자극하여 그 결과 정상적인 뇌의 활동을 회복시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신경 임플란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먼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한다? 파킨슨병과 같은 뇌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면은 이 신경 임플란트가 전기로 뇌의 특정한 부위를 특정한 때에 뭐 하는 거야? 자극을 하는 거야.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AI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뇌의 활동이 회복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뇌의 표적 부위를 자극을 해서 정상적인 뇌의 활동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나온 거고, 이번에는 뇌가 아니라 다른 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게다가 마비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ED가 사용이 된 거야. 게다가 마비된 사람들은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뭐 덕분에? 디지털 브릿지 덕분에. 근데 이 디지털 브릿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들의 뇌와 그리고 척추에 삽입되어진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디지털 브릿지가 다리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 디지털 브릿지의 다리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쨌든 괄호가 여러 개니까 어디부터 해석한다? 뒷부분부터 해석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야. 게다가 마비된 사람들은 그들의 뇌와 그리고 척추에 삽입되어진, 그러니까 뇌가 여기 있고 그리고 척추가 여기 있으면 얘와 얘에 삽입되어져 있는 임플란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디지털 브릿지, 이 둘을 연결한 걸 디지털 브릿지로 하는 거야. 디지털 브릿지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그들이 어바웃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왔다? 동명사가 나온 거야. 그들이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AI는 뇌의 신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뇌의 신호들을 임플란트를 통해 그들의 다리로 뭐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예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끝에 둘 다 S 붙어 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 send A to B 하면 A를 B로 보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임플란트를 통해서 특히 두 임플란트 사이에 디지털 브릿지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시 걷게 되는 거야? 걷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 AI가 뇌에 있는 신호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뇌의 신호를 다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다리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다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넘어가서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팔을 잃은 사람들은 똑같은 메커니즘, 방식이란 뜻이야.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인공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의료 분야에서의 AI를 기반으로 한 신경 임플란트의 성공은, 됐죠? 성공은 또한 be expected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한다고 기대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들로 퍼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의 신경 임플란트의 성공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의료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으로도 퍼져나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 퍼질 것인지가 나와야 되겠지. 몇몇 미래학자들은 대절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이러한 임플란트들이 다음 20년에서 30년 안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크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 것 같은지가 나와야 되겠지. 예를 들어 신경 임플란트 기술의 발전은 그다음 여기 가목적어 사용이 됐거든. 얘가 가짜 목적어야. 진짜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 진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어디로 보낸 거다? 문장의 맨 뒤로 보낸 거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사용이 되면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목적격 보어인 거야. 그럼 해석은 주어 해석하고
진짜 목적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마지막 동사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해석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신경 임플란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to install, 얘가 설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투부정사지만 뜻에다가 뭐 붙여봐야 돼? 을을 붙여봐야 되겠지. 무엇을 설치하다 말 되죠. 그러면 to install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야 되거든.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니까 원래는 to install 바로 뒤에 software that can read our minds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in our brains가 뒤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in our brains가 여기 있던 게 왜 여기로 이동을 했냐? 영어는 긴 표현을 맨 뒤로 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in our brains보다는 목적어인 software that can read our minds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긴 목적어를 뒤로 보낸 거야.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다시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신경 임플란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이제 이 신경 임플란트가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의 뇌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대.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것은 여기 동사가 몇 개냐면 3개, 동사는 enables인데 얘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해가지고 5형식이란 말이야. 해석은 누구누구가 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목적격보인 투부정사가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 1, 2, 3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여기서부터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생각함으로써 게임을 하고 두 번째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타이핑하고 그리고 음악을 스트리밍 하도록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컴퓨터 게임을 켜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고 소셜 메시지 타이핑 할 때도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뇌 안에다가 이 신경 임플란트를 설치를 딱 해놓으면 그럼 이 신경 임플란트는 우리의 생각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하고 싶다 하면은 저절로 머릿속에서 게임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볼게.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타이핑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